엄마 컴퓨터를 본 고등학생 딸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혼으로 무너진 친구를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혼자 키우는 아들을 내 남편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에 합격했고 친구는 너무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운 친구와 그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그날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그토록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 균열의 시작. 지혜야, 경모가 한국대 붙었어. 희영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릴 만큼 흥분되어 있었다.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머, 희영아, 축하해. 경모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빠한테도 얼른 말해야겠다. 다 선생님 덕분이야. 당신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경모도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대. 전화를 끊고 지혜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경모 한국대 붙었대요. 당신 덕분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당연한 결과지. 저녁에 얘기해.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남편 준혁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경모 합격 소식 들었어요? 희영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응, 좋은 소식이지. 우리 학원 입시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한국대 합격생 배출이라니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준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지혜는 그것을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요즘 학원 일로 바빴고 밤늦게까지 상담이 잦았다. 희영이 정말 고생 많았죠? 혼자서 경모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다니.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 준혁의 대답은 짧았다. 지혜는 남편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다음 날 지혜는 희영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 앉은 자리. 희영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도 눈에 띄었다. 희영아, 너 요새 관리받아? 피부 정말 좋아졌다. 응, 요즘 나를 위해 투자하는 중이야. 이혼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겠더라고. 희영은 웃으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예전에 우울하고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래, 그게 맞아. 넌 충분히 예쁘고 젊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미 만났어? 지혜는 깜짝 놀라 희영을 쳐다봤다. 정말?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아직은 비밀이야. 때가 되면 소개해 줄게. 희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혜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승리감 같은 것 혹은 오만함 같은 것. 그 사람 경모도 좋아해? 당연하지. 경모한테도 좋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 희영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지혜는 친구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다. 이혼 후 힘들어하던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웃을 수 있다니. 지혜는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네가 행복하면 됐어. 힘든 시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 좋다. 희영은 컵을 내려놓으며 지혜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안함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지혜야, 너 정말 좋은 친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그동안. 그날 밤 지혜는 남편에게 희영의 소식을 전했다. 여보, 희영이가 새로운 남자 만났대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내 누군지는 비밀이래요? 궁금하긴 한데 경모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희영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얘기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피곤해 보여.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지혜는 남편이 학원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다. 희영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다. 오늘 지혜 만났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빨리 정리해. 준혁은 한숨을 쉬며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며칠 후 학원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축! 한국대학교 합격. 박경모 학생.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다. 준혁은 뿌듯한 표정으로 학부모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 옆에는 희영이 서 있었다. 경모를 데리고 학원을 찾은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혁은 경모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앞으로도 잘할 거야. 희영의 시선이 준혁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애정, 집착, 그리고 소유욕. 그날 저녁 지혜도 축하 선물을 들고 학원에 들렀다. 현수막을 보며 뿌듯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기뻤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경모 합격 축하도 하고 학원 홍보도 된 거 축하하는 거예요? 응, 고마워. 준혁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균열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희영은 학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웠어요, 선생님. 오늘 밤 통화 가능해요? 준혁의 답장은 빨랐다. 나중에? 희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라는 말 속에는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지혜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행복을 느꼈다. 딸 소희도 오랜만에 웃으며 아빠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학원에서 한국대 합격생 나왔다고? 그래? 소희도 열심히 해야지. 당연하죠. 저도 좋은 대학 갈 거예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 따뜻한 대화.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감춰진 진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희영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준혁은 재빨리 화면을 껐다. 그 순간 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예요? 아, 학부모 상담 관련. 나중에 확인할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남편은 언제나 성실했고 학원 일에 열정적이었으며 가족을 사랑했다. 적어도 지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희영의 핸드폰에는 이미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준혁과 함께 찍은 것들, 둘만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들은 머지않아 지혜에게 전달될 증거가 될 터였다. 합격의 기쁨 뒤에 숨겨진 균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2년 전 희영이 이혼을 결심하던 날이었다. 지혜는 울먹이는 희영을 끌어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카페 구석자리 희영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 사람이 또 때렸어? 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팔 블라우스 소매를 걷자 멍 자국이 드러났다. 지혜야, 나 더는 못 살겠어? 경모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경모가 아빠를 무서워해. 어제도 경모가 방에서 떨고 있더라고. 당장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그날 이후 지혜는 희영의 이혼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상담 때마다 동행했으며 경모를 자기 집에서 재워주기도 했다. 소희와 경모는 그렇게 가까워졌다. 엄마, 경모 오빠 진짜 불쌍해. 아빠가 술만 먹으면 때린대. 그래서 희영 이모가 이혼하는 거야? 소희야, 경모 오빠한테 잘해줘. 당연하지. 경모 오빠 착해. 공부도 잘하고. 준혁도 처음에는 희영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경모 데려와. 우리 학원에서 공부시킬게. 학원비는 신경 쓰지 말고. 여보, 정말요? 고마워요. 뭐 친구 아들인데. 그리고 경모 성적 보니까 잠재력이 있더라. 잘 가르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렇게 경모는 준혁의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희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지혜야, 너희 부부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친구 아니야? 힘든 시기 빨리 이겨내. 경모도 잘 크고 있잖아. 이혼이 성립된 건 6개월 후였다. 희영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냈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지혜는 이사날 직접 가서 도왔다. 새 출발이야, 희영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응, 고마워. 너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지혜는 몰랐다. 희영은 이미 그때부터 준혁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준혁은 경모를 특별히 챙겼다. 늦은 시간까지 개인 지도를 해주었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다. 경모는 준혁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항상 선생님 얘기만 해요.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그 모습을 본 희영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자신과 경모를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자. 전 남편과는 정반대인 남자. 상담 명목으로 희영은 자주 학원을 찾았다. 선생님, 경모 성적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 준혁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희영은 새 직장을 얻었다. 격리 업무였는데 생각보다 급여가 괜찮았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희영은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지혜야, 나 요즘 PT 받기 시작했어. 오, 좋네. 건강도 챙기고. 응, 이혼하고 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동안 너무나 자신을 방치했던 것 같아. 지혜는 친구의 변화를 응원했다. 희영은 날씬해졌고 옷차림도 세련되어졌다. 화장법도 달라졌다. 희영아, 너 진짜 예뻐졌다. 새로운 사람 만나도 되겠는걸? 글쎄, 아직은 연애 생각 없어. 경모 대학 보내는 게 목표야. 희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학원 상담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학원 상담실에서 만났지만 어느새 근처 카페로 장소가 바뀌었다. 선생님, 오늘 커피 한잔 하시죠? 상담은 편한 곳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카페에서의 만남은 점점 길어졌다. 경모 얘기로 시작해서 인생 얘기, 취미 얘기로 이어졌다.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주로 집에 있죠? 가끔 아내랑 영화 보러 가거나? 부인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남편이면? 희영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준혁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지혜는 남편이 희영과 자주 상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여보, 희영이 애기 잘 좀 봐주세요. 혼자 키우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응, 알아. 경모도 착하고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보람도 있어. 희영이가 당신한테 정말 감사해요. 맨날 당신 얘기만 해. 그 말을 들은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아채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이었다. 경모의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올랐다. 희영은 감격해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경모 성적이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경모가 노력한 결과예요. 선생님, 오늘 저녁 제가 한턱 내고 싶어요. 감사의 표시로요? 아, 괜찮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기쁜 적이 없어요? 준혁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학부모의 감사 표시를 거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둘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희영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경모가 선생님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래요. 과찬이십니다. 술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마셔야죠. 축하하는 날인데. 와인 한 병이 비고 두 번째 병이 열렸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로 흘렀다. 선생님은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뭐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희영의 눈빛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준혁은 당황했다. 부인할 말을 찾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혼녀 엄마 선생님, 뭐 그런 시선으로 보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한 남자로 봤어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그 고백은 준혁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거부해야 했다. 일어나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희영 씨, 저는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당신 친구고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앞에서 준혁은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그 선을 넘었다. 지혜는 그 무렵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가 잦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요즘 일이 많아요? 응, 입시 시즌이라 상담이 많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 고마워. 지혜는 남편을 믿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희영이 자주 학원에 간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저 경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희영아, 우리 남편한테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알아서 잘 봐주시는데? 나는 정말 감사할 뿐이야. 그래도 미안하네.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보답하고 있으니까. 희영의 말에 담긴 의미를 지혜는 알지 못했다. 친구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고 있었다. 6개월 동안 준혁과 희영의 관계는 깊어졌다. 호텔에서의 만남, 자동차 안에서의 키스, 문자 메시지의 교환. 모든 것이 지혜 몰래 진행됐다. 희영은 관계를 숨기는 것에 점점 지쳐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의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준혁 씨,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예요? 희영 씨, 조금만 기다려줘. 상황이 복잡해. 복잡한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미안해.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준혁은 정리하지 못했다. 아니, 정리할 용기가 없었다. 가정도 희영도 놓고 싶지 않았다. 희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모가 한국대에 합격한 것은 그녀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다. 이제는 경모도 대학생이 되었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준혁 씨, 결정하세요. 나 아니면 지혜. 희영 씨, 1달 줄게요. 1달 안에 이혼 얘기 꺼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지혜한테 말할 거예요. 희영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 1달이 흐르는 동안 지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신뢰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무너질 운명의 평화로운 일상을. 1달이 지났다. 준혁은 여전히 지혜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매일 밤 결심했다가 아침이 되면 용기가 사라졌다.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보면, 소희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희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준혁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영 씨,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내가 바보같이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좋아요. 내가 직접 하겠어요? 희영 씨, 제발. 희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교차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준혁의 모습,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희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증거를 모아왔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역시 내 예감이 맞았네. 희영은 그중 가장 결정적인 영상을 선택했다. 1달 전 호텔 객실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준혁은 잠들어 있었고 희영이 셀카 각도로 찍은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지혜야, 미안.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희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지혜의 카카오톡에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지혜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준혁 씨와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해줘.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오후 3시, 지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희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혜는 카트를 밀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의 세상이 멈췄다. 화면에는 낯익은 남자가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었다. 그 옆에는 희영이 있었다. 침대에 함께 장바구니에서 달걀 한 판이 떨어졌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지혜는 간신히 핸드폰을 움켜쥐고 마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아니, 주저앉았다. 다시 메시지를 열었다. 착각이기를 바라며, 악몽이기를 바라며. 하지만 화면 속 남자는 여전히 준혁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희영이었다. 메시지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다. 준혁 씨와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해줘.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지혜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친구였다. 자신이 그렇게 도와준 친구였다. 이혼할 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모를 재워주고 학원비를 면제해주고 그렇게 챙겨준 친구였다. 남편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딸을 낳고 학원을 키우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나눈 남편이었다. 그 둘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혜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화에서 준혁이 받았다. 여보, 이게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침묵했다. 내가 묻잖아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다. 지금 어디예요? 당장 집에 와요? 지금 당장? 알았어. 갈게.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핸드폰을 쥔 손을 바라봤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희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한 번만에 받았다. 지혜야? 희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너 미쳤어?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사랑? 사랑이라고?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우린 진심이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 마음이 어쩔 수 없다고? 이 XX야? 지혜는 생전 처음으로 친구에게 욕을 했다.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혼할 때 누가 도와줬어? 경모 학원비 누가 면제해줬어?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어?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냐고? 지혜야, 진정해. 우리 어른스럽게 얘기하자. 어른스럽게? 어른스럽게? 지혜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었다가 울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지혜야, 나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건 알아? 하지만 준혁 씨가 결정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힘들어. 숨어 살았다고? 얼마나 오래? 6개월. 6개월.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6개월. 반년?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과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자신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혼 절차 빨리 해줘. 준혁 씨도 원해.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야. 닥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희영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쇼핑백은 주차장에 버려두고 왔다.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지혜는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지혜 고함에 준혁이 움찔했다. 6개월 전부터. 왜요?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바람을 피우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희영이 이혼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경모 학원비 누가 면제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챙겨준 친구랑 당신이 바람을 피웠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그 말 말고 다른 할 말 없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랑해요? 희영이를?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6개월이나 바람 피우고 모른다고요?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소희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뭐라고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쳐다봤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우면 바람을 피워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지혜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다. 준혁의 얼굴에 맞았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여보, 나가라고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준혁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그제야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믿었던 친구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동영상이 있었다. 지혜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자신을 학대하듯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시계를 봤다. 4시 30분.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1시간 반 남았다. 소희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희영이 보낸 동영상이 컴퓨터에도 자동으로 동기화되었다는 것을. 소희도 그 컴퓨터를 쓴다는 것을. 안 돼. 소희가 보면 안 돼. 지혜는 급하게 서재로 달려갔다.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근 다운로드 목록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오늘 오후 3시 10분에 다운로드된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재생 기록도 있었다. 오후 4시 15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희가 이미 봤다. 딸이 아빠의 불륜 현장을 봤다. 안 돼. 소희야. 지혜는 무릎이 꺾였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4시간 전 소희는 학교에서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 6교시 담당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 조퇴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놀다 갈 텐데 오늘은 과제가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엄마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엄마는 아직 장 보러 나간 모양이었다. 소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 마시고 서재로 향했다. 엄마 컴퓨터를 켜야 했다. 자기 노트북은 어제 업데이트하다가 먹통이 되어서 수리점에 맡겨둔 상태였다. 과제 마감이 내일인데 엄마 컴퓨터를 빌려 써야 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끔 소희야, 내 컴퓨터 좀 써라고 할 때마다 알려줬던 비밀번호. 0824. 소희의 생일. 컴퓨터가 켜졌다. 소희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려다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뜬 알림을 봤다. 새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뭐지? 호기심에 다운로드 폴더를 열었다. 가장 최근 파일은 동영상이었다. 파일명은 의미 없는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소희는 무심코 동영상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켜졌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 침대 그리고 소희의 눈이 커졌다. 화면 속에는 남자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셔츠를 벗은 상태였다. 그 남자는 아빠였다. 아빠? 소희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다. 착각이기를 바랐다. 다른 사람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아빠였다. 얼굴도 목소리도 아빠가 항상 차는 시계도 보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였다. 셀카 각도로. 화면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희영 이모? 경모 엄마였다. 엄마의 친구였다. 자주 집에 놀러왔던 소희에게 항상 친절했던 경모 오빠의 엄마였다. 동영상 속에서 희영이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준혁이 잠든 얼굴로 뒤척였다. 희영이 준혁의 얼굴에 키스했다. 소희는 마우스를 놓쳤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동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소희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감기지 않았다. 희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정말 잘 자네요? 이렇게 증거 남겨놓으면 어떡해요? 농담처럼 하는 말투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준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소희는 마침내 동영상을 껐다. 아니, 컴퓨터를 껐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강제 종료했다. 화면이 꺼졌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아빠가? 희영 이모랑? 소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얼굴을 묻었다. 토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헛구역질만 계속됐다. 왜?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화가 났다.
아빠에게, 희영 이모에게, 엄마에게, 모두에게? 엄마는 알까? 엄마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다. 엄마는 모를 것이다. 그 동영상이 오늘 다운로드 됐다는 것은 엄마도 오늘 받은 것이다. 누가 보냈을까? 희영 이모가? 왜? 소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웃던 엄마. 아빠 자랑하던 엄마. 희영 이모를 챙기던 엄마. 엄마? 소희는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이다.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소희는 얼굴을 씻었다. 찬물로 여러 번 씻었다. 하지만 붉어진 눈은 가라앉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맴돌았다. 엄마는 어떻게 될까? 아빠는 왜 그랬을까? 희영 이모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경모 오빠는 알까? 경모 오빠? 소희는 벌떡 일어났다. 경모 오빠? 엄마의 친구 아들. 아빠 학원에서 공부해서 한국대를 간 모범생. 항상 친절하고 착했던 오빠. 경모 오빠는 알까? 자기 엄마가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소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경모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3일 전이었다. 소희야, 대학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소희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다. 착한 오빠였다. 자신을 동생처럼 챙겨주던 오빠였다. 그 오빠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알면 안 된다. 오빠가 알면 상처받을 것이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 엄마만 상처받아야 해? 왜 나만 이걸 알아야 해? 분노가 치밀었다. 희영 이모에 대한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 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다운로드 폴더를 열었다. 그 동영상 파일을 찾았다. 이걸 경모 오빠한테 보내면?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안 돼? 오빠도 알 권리가 있어? 오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소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경모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다.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소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돼. 멈춰야 해. 하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전송된 파일을 길게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눌렀다. 경모의 이름이 나타났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소희의 손가락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알아야 해. 우리 엄마만 당할 순 없어. 소희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되돌릴 수 없었다. 소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경모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아 읽음 표시가 나타났다. 경모가 봤다. 같은 시각 대학교 기숙사. 경모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첫 대학 생활이 설레면서도 피곤했다. OT가 끝나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던 참이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소희였다. 소희가 뭔 일이지? 경모는 메시지를 열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전송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없었다. 그냥 동영상만. 뭐지? 경모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 룸메이트는 저녁 먹으러 나가서 없었다. 화면이 켜졌다. 어두운 방. 침대. 그리고 남자. 경모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였다.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경모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엄마?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동영상을 되돌려봤다. 확대했다. 틀림없었다. 엄마였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준혁. 선생님? 경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엄마가 웃으며 선생님의 얼굴에 키스하는 장면. 아? 아니. 경모는 동영상을 껐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엄마였다. 목소리도 얼굴도 엄마가 항상 하던 목걸이도 보였다. 경모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왜? 왜 소희가 이걸 보냈어? 그리고 깨달았다. 소희도 봤다는 것이다. 자기 아빠의 불륜 현장을, 경모 엄마와 함께 있는 장면을. 경모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전화 좀 받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혁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경모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혁 선생님이었다. 자신을 한국대에 보내준 은인이었다. 소희 아빠였다. 지혜 이모의 남편이었다. 지혜 이모? 경모는 지혜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과 엄마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 이혼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 학원비를 면제해준 사람. 이모는 알까? 경모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소희야, 이게 진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답장은 바로 왔다. 오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경모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화가 났다. 엄마에게, 준혁 선생님에게, 소희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학 기숙사에 갇혀있는 자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자신. 한국대.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자신이 한국대에 합격한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엄마가 기뻐했고 준혁 선생님이 축하해줬고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와 선생님이 불륜 관계였다. 내 합격이 이것 때문이었나? 경모는 자신이 한국대에 합격한 것조차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준혁 선생님이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을 특별히 챙겨준 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경모는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경모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경모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경모의 목소리가 커졌다. 생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지혜 이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희는요? 그 사람들은요? 경모야,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희영은 침묵했다. 엄마, 나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미안해, 경모야.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나 어떡해요? 준혁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소희는요? 지혜 이모는요? 경모야. 나 기숙사 들어가요? 당분간 집에 안 갈 거예요? 경모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새 출발이어야 할 대학 생활. 하지만 첫날부터 이런 일이. 경모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동영상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의 웃는 얼굴. 준혁 선생님의 잠든 얼굴. 다 끝났어. 경모는 속삭였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어른들의 잘못이 자식들에게도 전이 됐다. 소희와 경모 두 아이 모두 상처받았다. 복수는 시작됐고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전송 버튼을 누른 지 30분이 지났다.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핸드폰 화면에는 경모의 답장이 떠 있었다. 오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 뒤로 경모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소희는 상상했다. 경모 오빠가 동영상을 보는 모습. 충격받는 모습.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빠? 미안해.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다. 묘한 만족감. 희영 이모도 이제 똑같이 아플 것이다. 자기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 엄마만 당할 순 없어. 희영 이모도 똑같이 아파야 해. 소희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다. 이게 자신인가?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인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소희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다. 소희야? 집에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있어요? 문 좀 열어줄래? 소희는 망설였다.
엄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한 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요? 그래. 알았어. 엄마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엄마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동영상을 봤다는 것을, 경모 오빠에게 보냈다는 것을. 소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학교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얘기, 내일 시험 범위 얘기, 주말에 뭐 할지에 대한 얘기. 너무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소희의 세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지혜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소희가 이미 동영상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컴퓨터 재생 기록이 증명했다.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지혜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엄마의 친구와? 이제 이혼할 거라고?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혜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준혁이었다. 여보 나야? 번호 바꿨어? 얘기 좀 하자. 제발. 지혜는 문자를 지웠다. 번호를 차단했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희영이었다. 차단했던 번호인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다.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우리 어른스럽게 얘기하자. 지혜는 그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다가 울었다. 어른스럽게? 어른스럽게라고? 친구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 어른스럽게 얘기하자고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혜는 답장을 보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도 준혁도.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자. 답장은 바로 왔다. 알았어. 그게 좋겠네. 변호사비는 준혁 씨가 부담할 거야. 그 정도는 해줄 거니까 걱정 마. 지혜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소희 때문에.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소희 방문 앞으로 갔다. 노크를 했다. 소희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싫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나중에요? 지금은 싫어요? 소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소희야. 엄마 제발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혜는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딸에게 미안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는 자신을 돌아봤다. 남편에게 무관심했나? 사랑이 식었나? 뭔가 부족했나? 아니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잘못은 준혁과 희영에게 있었다. 자신은 피해자였다. 그날 밤 희영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경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이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을. 경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희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당분간 집에 안 갈 거예요? 경모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다. 희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세 번째 잔이었다. 어떻게 경모가 알게 된 거지? 동영상은 지혜에게만 보냈다. 지혜가 경모에게 보낼 리 없다. 그럼 누가? 그리고 깨달았다. 소희. 지혜의 딸. 소희가 동영상을 봤구나. 그리고 경모에게 보낸 거야. 희영은 화가 났다. 어린 것이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지혜도 알고 소희도 알고 경모도 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경모가 알았어요? 소희가 동영상을 경모한테 보낸 것 같아요? 답장은 10분 후에 왔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준혁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기로.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희영은 핸드폰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 망했어? 다 망쳤어? 처음 계획은 간단했다. 동영상을 보여주고 지혜가 이혼하고 준혁과 함께하는 것. 경모도 이해할 줄 알았다. 어차피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자립할 나이니까. 하지만 모든 게 틀어졌다. 희영은 거울을 봤다. 화장이 번진 얼굴.
붉어진 눈, 초췌한 모습.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다. 지혜는 친구였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친구. 이혼할 때 옆에 있어준 친구. 하지만 사랑했다. 준혁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건가?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희영은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프다고 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는 따지지 않았다. 지혜도 집에 있었다. 출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 모녀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지혜는 안방에, 소희는 자기 방에 갇혀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소희가 방에서 나왔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 소희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혜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다. 앉을래? 소희는 망설이다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소희야, 엄마가? 엄마, 나 다 봤어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동영상? 다 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엄마가 못났어? 이런 꼴을 보여줘서. 엄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혜도 울었다. 엄마 나 경모 오빠한테 동영상 보냈어요? 지혜는 놀라서 소희를 쳐다봤다. 뭐? 화가 나서. 희영 이모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희야. 지혜는 소리쳤다. 소희는 움찔했다. 왜 그랬어? 왜 경모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희영 이모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엄마만 당할 순 없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경모는 뭐래? 모르겠어요. 답장 안 해요. 둘은 침묵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이혼해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 20년 결혼 생활의 끝.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준혁과 다시 살 수는 없었다. 그 남자를 다시 믿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럼 나는? 소희는 엄마랑 같이 살지. 걱정 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지혜는 소희 옆으로 가서 안아줬다. 딸의 어깨가 떨렸다. 소희도 엄마를 꼭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동영상을 보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혜는 딸을 더욱 꼭 안았다. 자신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더 많이 필요한 건 딸이었다. 같은 시각 대학 기숙사. 경모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교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동영상으로 가득했다. 옆에 앉은 새 친구가 말을 걸었다.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첫 강의라 긴장되지? 나도 그래. 경모는 억지로 웃었다. 친구는 다시 교수에게 집중했다. 경모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다. 경모야, 엄마 정말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경모야, 제발. 경모는 문자들을 읽지 않고 지웠다. 엄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준혁 선생님에게서도 문자가 왔었다. 경모야, 선생님이야? 정말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안해. 경모는 그 문자도 지웠다. 소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경모는 소희에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를 탓할 수는 없었다. 소희도 피해자였다. 강의가 끝나고 경모는 혼자 캠퍼스를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경모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한국대. 꿈꾸던 대학.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엄마가 울며 기뻐했고 준혁 선생님이 축하해줬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더럽게 느껴졌다. 내 합격이 정당한 거였을까? 의심이 들었다. 혹시 준혁 선생님이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을 특별히 챙겨준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엄마는 왜 그랬을까? 아빠가 폭력적이어서 이혼한 것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왜 하필 친구 남편이었을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기적이야? 엄마는 이기적이었어?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엄마도 외로웠을 것이다.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안 됐다. 친구를 배신하는 건 안 됐다. 경모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소희가 동영상을 보낸 것. 그것은 복수였다. 희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모두가 더 상처받았을 뿐이었다. 경모는 핸드폰을 꺼냈다.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희야, 우리 둘 다 힘들겠지만 버티자.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답장은 금방 왔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힘내요. 두 아이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위로했다. 어쩌면 그것만이 이 비극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혜는 변호사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이혼 전문이라고 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네.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다. 변호사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명백한 간통 증거네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라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면 길어질 수 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딸분 나이가 17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그 정도 나이면 본인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랑 살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법적 절차. 지혜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정말 이혼하는구나. 20년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다. 허무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대 여자. 제 친구였거든요. 그 사람한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고 감정 소모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한테 제대로 받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냉정하게. 그래야 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지혜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여보,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제발. 지혜는 답장을 보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곧 받을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은 바로 왔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지혜는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까?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집 앞 카페. 30분만. 그날 밤 준혁은 학원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집에 갈 수 없었다. 아니, 갈 곳이 없었다. 희영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희영도 준혁을 피하고 있었다. 모든 게 틀어진 후로 둘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학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보일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준혁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지혜는 좋은 아내였다. 소희는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왜 희영에게 빠졌을까? 외로움? 자존감? 새로운 자극?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변명일 뿐이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 희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희영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다. 무슨 얘기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희영 씨, 경모가 저를 안 만나려고 해요? 대학 기숙사에 틀어박혀서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당신이 빨리 결정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동영상까지 보낼 필요도 없었고 소희가 경모한테 보낼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나 혼자 감당할게요. 당신은 당신 가정이나 신경 쓰세요.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희영도 자신을 떠났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소주 한 병이 있었다. 학부모와 상담 후 받았던 것이었다. 마개를 따서 병째로 마셨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쓰고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덜했다. 다음날 오후 2시. 지혜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5분 후 준혁이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다. 준혁은 지혜 맞은편에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할 말 있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말고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6개월이나 바람 피우고 모른다고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외로웠어? 당신은 소희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또 그 얘기예요? 내 탓이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20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희 생각은 안 했어요? 딸이 아빠 불륜 현장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소희한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진짜 지겹네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여보. 이제 여보 아니에요? 서명하세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지혜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다시 생각하다니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나 정말 후회해. 희영이랑도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끝났다고요? 희영이가 당신 차버렸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는 정확히 맞췄다. 결국 당신 혼자 남은 거네요? 아내도 잃고 애인도 잃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요? 당신은 비겁해요? 결정도 못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돌아오겠다고? 지혜는 일어섰다. 서명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는 변호사끼리 협의할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혜야. 가세요. 보기 싫어요? 지혜는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은 홀로 남았다. 서류 봉투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준혁은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부끄러웠다. 자업자득이었다. 같은 시각 희영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 일하는 척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가 말을 걸었다. 희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괜찮다니까요? 희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희영은 한숨을 쉬었다. 경모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어제는 기숙사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경모는 나오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연락해달라고 했지만 경모는 안 만나겠다고 했다. 친구도 잃었다. 지혜는 자신을 증오했다. 당연했다. 준혁도 사실상 끝났다.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았다. 내가 뭘 한 거지? 희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외로움 때문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파멸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희영은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눈물이 났다. 희영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혜에게, 소희에게, 경모에게, 준혁의 가정에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희영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다. 동료들이 쳐다봤다. 희영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점심시간 희영은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무슨 얘기요? 우리 관계 정리하고 싶어요? 제대로?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7시.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알겠습니다. 희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마지막이 될 만남이었다. 저녁 7시 카페. 준혁이 먼저 와 있었다. 희영은 5분 늦게 도착했다. 둘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시킬까요?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희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 관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당신은 결정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강요했죠?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희영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거 돌려줄게요. 지우세요. 준혁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들이었다. 희영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살아야죠. 경모 설득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당신은요? 이혼 절차 진행할 거예요? 지혜가 원하니까?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둘은 또 침묵했다. 미안해요, 희영 씨. 저도 미안해요. 지혜한테, 소희한테, 경모한테, 그리고 당신한테도.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요? 희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희영은 일어섰다. 잘 지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네. 희영 씨도. 희영은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은 홀로 남아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씩 찍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게 무너졌다. 가정도 사랑도 믿음도 우정도. 남은 건 후회와 상처뿐이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소희는 아빠를 믿을 수 없게 됐고 경모는 엄마를 존경할 수 없게 됐다. 네 사람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각자 살아가야 했다. 해시태그 7장. 상처의 파장. 석 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혜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투룸이었다.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지혜와 소희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로 전세를 얻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준혁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다툼 없이 합의했다. 지혜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서점의 매니저였다. 급여는 적었지만 사람들과 깊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지금의 지혜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소희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딸은 방학인데도 집에만 있었다.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소희야, 밖에 나갈래? 날씨 좋은데? 싫어요? 집이 좋아요? 똑같은 대답이었다. 소희는 그날 이후 사람들을 피했다. 학교에서도 조용히 지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뒀다. 지혜는 걱정스러웠다. 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자신을 가두는 게 좋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지혜 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나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도 모두 입금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자동 이체될 겁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20년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다. 더 이상 준혁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희영을 증오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됐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생각이 났다. 배신의 순간, 무너지던 순간, 모든 것을 잃던 순간. 지혜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 상담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말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엄마? 소희가 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모습이었다. 왜? 배고파요? 뭐 해줄까? 라면? 또 라면?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라면이 좋아요?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소희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소희야? 응? 상담 한번 받아볼래? 엄마도 받고 있는데 도움이 돼. 싫어요? 한 번만이라도? 싫다니까요? 소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혜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다. 소희야? 나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지혜는 라면 냄비를 바라봤다. 끓고 있는 물. 김이 올랐다. 한숨이 나왔다. 딸도 상처받았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일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준혁은 학원에 있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원장의 불륜, 이혼. 학부모들은 수근거렸고 하나둘 떠나갔다. 준혁은 학원을 정리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버텼다. 새 강사를 2명 뽑았다. 젊은 대학생들이었다. 열심히 했지만 학원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이혼으로 재산의 절반을 내줬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학원 수익도 줄었다. 버틸 수 있을까? 준혁은 불안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핸드폰을 봤다. 소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딸에게 수없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소희야, 아빠 정말 미안해. 문자를 보냈다. 매일 보내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차단당했을지도 몰랐다. 준혁은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 늙어 보였다. 40대 후반인데 60대처럼 보였다. 술을 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밤 소주 한두 병은 마셨다. 안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했다. 매일 매순간.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희영 생각도 났다. 가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둘은 깨끗이 끝냈다. 강의실 문이 열렸다. 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들어와.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학생을 맞았다. 일할 때만큼은 집중하려 했다. 그것만이 자신을 붙잡는 끈이었다. 희영은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 팀장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희영 씨 능력이면 충분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희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희영은 웃지 못했다. 경모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여름방학인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희영은 기숙사로 찾아가려다 멈췄다. 경모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할 수는 없었다. 대신 매달 용돈을 보냈다. 경모는 받지 않았다. 계좌로 입금하면 그대로 돌려보냈다. 경모야. 희영은 아들이 그리웠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얼굴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격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았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지혜 생각도 났다. 친구였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배신했다.
남편을 빼앗았다.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지혜야, 미안해. 희영은 지혜에게 편지를 쓰려다 멈췄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다. 그냥 혼자 속죄하며 살아야 했다. 퇴근 후 희영은 혼자 술집에 갔다. 소주를 시켰다. 혼자 마셨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들이 웃고 떠들었다. 희영도 예전에는 저랬다. 지혜와 함께 술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이제는 혼자였다. 희영은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혼자 건배했다. 나 자신에게.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는 나에게. 경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 친구들은 여행을 가거나 놀러 다녔다. 하지만 경모는 이랬다. 집에 가기 싫었다. 엄마를 보기 싫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다. 조용했다. 생각하기 좋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경모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다. 손님은 라면과 삼각김밥을 샀다. 경모는 계산을 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경모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펼쳤다. 전공 서적이었다. 읽어야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핸드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다. 경모야,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어? 엄마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래? 경모는 문자를 읽지 않고 지웠다. 매일 같은 내용이었다. 소희에게서도 가끔 문자가 왔다. 오빠 힘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오빠도 힘내세요. 경모는 소희에게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소희야. 너도 힘내. 소희는 이 상황의 동료였다. 같은 피해자였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경모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한국대. 꿈꾸던 대학.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공부할 의욕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 경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다. 읽히지 않는 글자들을 바라봤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희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경모를 만났다. 소희는 엄마 심부름으로 나왔다가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경모를 봤다. 경모 오빠? 소희는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들어갔다. 오빠? 경모는 고개를 들었다. 소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희야? 여기서 뭐해요? 그냥 커피 마시고 있어. 너는? 심부름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소희는 경모 맞은편에 앉았다. 경모는 어색하게 웃었다. 많이 컸네.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래도 달라 보여. 침묵이 흘렀다.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빠 괜찮아요? 응.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또 침묵. 오빠 미안해요. 제가 동영상을 보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오빠가 상처받았잖아요. 어차피 알게 됐을 거야. 늦고 빠른 차이일 뿐이야. 경모는 쓸쓸하게 웃었다. 오빠 엄마는 연락해요? 응. 매일. 하지만 안 받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야지.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엄마랑 둘이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힘들겠다. 오빠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소희야? 응? 우리 잘못 없어. 알지? 알아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피해자야. 알아요, 오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경모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해.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아플 테니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우리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 힘들 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좋아. 경모는 미소 지었다. 3달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봤다. 지혜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봤다. 소희는 방 창문으로 달을 봤다. 준혁은 학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봤다. 희영은 아파트 거실에서 창밖을 봤다. 네 사람 모두 상처받았다. 모두 무너졌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 계절은 바뀐다. 사람은 적응한다. 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점에서 일하고 소희를 키우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소희는 경모와의 우정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해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됐다. 준혁은 학원을 지키며 속죄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딸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 희영은 일에 몰두하며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다. 경모가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다. 경모는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소희와의 대화에서 희망을 봤다. 함께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 1년 후, 소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성적은 올랐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지혜는 서점 일이 적성에 맞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소희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다. 준혁은 학원을 정리하고 다른 학원의 강사로 취직했다. 원장이 아닌 평범한 강사.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다. 소희에게 매달 편지를 썼다. 답장은 없었지만 계속 썼다. 희영은 팀장이 됐다.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 경모는 방학 때 한 번 집에 왔다.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눴다. 시작이었다. 경모는 2학년이 됐다. 전공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소희와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둘은 서로의 버팀목이 됐다. 상처는 여전했다. 하지만 살아갔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였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다. 배신의 기억, 붕괴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긴 여정. 모두가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계절은 반복됐고 사람들은 변했다. 상처의 파장은 멀리까지 퍼졌지만 결국 잔잔해졌다. 그리고 삶은 계속됐다.